지금부터 2023 국제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2부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일정은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재개정 동향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2부 세션 첫 번째 순서는 탄소 중립 관련 EU CBAM의 전환기간 대응 및 국제 동향에 대해 발표를 하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설인 선임 연구원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설인입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하였고 당장 내년 1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EU CBAM에 대응하셔야 하는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세미나는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관련 국제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이제 전환 기간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CBAM 개요와 전환 기간 CBAM 대응 그리고 CBAM 관련 국제 동향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CBAM 개요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각 국별로 이제 규제의 강화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U 같이 탄소 관련 규제가 강한 국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에 의한 부담 때문에 이제 제3국으로 사업장의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업의 EU 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EU 영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탄소 가격을 80유로 부담한다. 그리고 제3국에서는 2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품을 수입할 시 60유로를 더 추가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달에 이제 규정을 발효하였고 8월 달에 전환 기간 이행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고 내년 1월 31일까지 1차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6년 1월부터 확정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 기간에 대한 전체 법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24년 3분기와 25년 2분기 중으로 14개의 이행 법률과 그리고 위임 법률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경우에는 EU ETS와 관련이 깊습니다. EU ETS에서는 EU 내 사업장에서의 배출량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국의 사업장에서의 배출량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EU CBAM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유 내재 배출량이라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이 고유 내재 배출량이 EU ETS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CBAM은 이와 같이 측정, 보고, 검증의 MRV와 CBAM 인증서의 구입, 제출 이 네 가지의 큰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U CBAM은 시행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확정 기간을 위한 준비 기간인 전환 기간과 그리고 이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확정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간별로 보고 내용과 보고 빈도 그리고 의무 사항 등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전환 기간 중에는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 분기별로 시범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적용이 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로 관련된 품목은 규정 부속서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속서 1에 제시된 시행 코드를 중심으로 시범 대상 품목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총 전환 기간 중 총 9번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 기간 중에는 검증과 인증서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이유의 방법만을 통해서 내재 배출량을 계산하셔야 하지만은 전환 기간 동안에는 논 이유 방법 또는 기본값 사용, 추정값 사용 등을 통해서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반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에 대해서 CO2 환산톤당 10에서 50유로를 부과하도록 과징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에 있었던 EU 시밤 인포세션에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보고서만 제출하시면은 일단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 기간은 26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환 기간의 6가지 품목이 일단은 대상이고 추가적으로 품목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품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배출 업종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유,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이 대상이라고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기간 중에는 연 1회 시범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검증 기관으로 받은 검증 보고서와 그리고 구매한 시범 인증서를 같이 차년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 기간 중에는 시범 인증서 미제출에 대해서 100유로 CO2 환산톤당 100유로 이상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범 인증서 구매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고 과징금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전환 기간과 확정 기간에 대해서 기간별로 용어 또는 제출 정보가 다릅니다. 보시면은 전환 기간 동안에는 보고 신고인이 시범 전환 등록부를 통해서 시범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시범 보고서에는 고유 내재 배출량과 이유 역내 수입량 그리고 기지불한 탄소 가격에 대해서 기입을 하셔야 하고 확정 기간 중에는 시범 등록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승인된 시범 신고인이 시범 등록부에 시범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 신고서에는 고유 내재 배출량, 기지불한 탄소 가격뿐만 아니라 이유의 연간 이유 역내 수입량을 통해서 제출해야 할 시범 인증서 수량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 검증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보고서 또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범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에는 공정에서 직접 배출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전구 물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 전구 물질이라 함은 이행규정 부속서 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전구 물질로 지정이 된 물질에 대해서만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품목별로 고려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종류와 그리고 전환 기간, 확정 기간에 대한 배출량 보고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환 기간에는
전기를 제외한 5가지 품목에 대해서 직접 및 간접 배출량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하셔야 하나 확정 기간 중에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에 대해서 직접 배출량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일단 간접 배출도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환기관의 시범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범에 적용을 받는 국내 대상 기업은 일단 시범 상품을 취급하는 업종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범 상품이 제조 가공하는 업종인 철강업, 알루미늄 제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으며 시범 상품을 이용하는 업종으로는 만들어진 철강 제품의 볼트, 너트 등을 사용하는 가전제품 제조업, 지게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제조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이러한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무역업종 또한 대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업종만이 시범 대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품목 시행 코드 해당 시행 코드를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확인하시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시범 대상 상품을 EU로 수출한 기업이 약 1,670여 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U 상품의 시범 상품의 EU로의 판매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EU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 이는 EU 내 법인에 의해서 영내로 수입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해당이 되실 건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범 전환 등록부에 시범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EU에 있는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에 의해서 EU 영내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보고 신고인에게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U로 수출하는 국내 가공 이용 상사에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EU 내 법인에 의해서 영내로 수입할 수도 있고 또 보고 신고인에 의해서 EU 영내로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전구 물질 또는 제품의 직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EU로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그냥 중간 단계의 상품만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전구 물질의 직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을 제공하도록 강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12월 중에 제공하기로 한 기본값을 활용해서 일단은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석을 이용해서 철강 제품을 재련하는 제조사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받아서 가공하는 회사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지게차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아니면은 수출을 하는 상사 같은 경우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EU로 수출을 할 때 만약에 대기업 등이 해당될 텐데 EU 내 법인에 의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보고 신고인에게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가공사나 상사로 이용하는 회사 상사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구 물질에 대한 직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가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 직접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시범 보고서를 간접적으로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제 가공사나 이용사 상사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전구 물질의 직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주로 중소기업이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중소기업은 이유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고요. 간접 수출하시는 경우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전구 물질의 직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다 가공사가 이유로 수출을 하지 않고 그냥 이용사나 상사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EU CBAM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내재 배출량을 꼭 산정해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이용사나 상사가 이 내재 배출량 정보를 다 가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값을 사용해서 일단은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회사나 상사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 시반 보고서와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이유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반 전환 등록부입니다. 규정에는 시반 전환 등록부로 공식 용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EU에서 만들다 보니 용어를 시반 보고 신고인 포탈이라고 해서 전환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보고 신고인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전환 기간 동안에는 시반 전환 등록부를 통해서 시반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여기에는 세관 대리인이나 에어리 번호가 있는 사업자, 인플로이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여기에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제출 방법으로는 그 전환 등록부에 유저 인터페이스에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XML 포맷으로 업로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전환 등록부의 기입 방법은 오퍼레이터 정보, 인스톨레이션 정보, 그리고 리포트 순서대로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 하고, 전환 등록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순 정도에 이제 컴파스 홈페이지 내에서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혹시 EU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이 번역본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제출 주기는 일단 전환 기간 중에 총 9번의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분기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2개월 이내에는 보고서의 변경 및 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 전환 기간의 목적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므로 첫 번째, 두 번째 보고서에 대해서는 24년 7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단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로 간접적으로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기간 이행규정 부속서 4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장 정보, 그리고 생산 공정 및 생산 경로, 그리고 상품별 정보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EU에서 여기와 같이 EU에서 시방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제공을 하였는데, 보고 신고인이 이 템플릿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템플릿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시고,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 양식대로 이 내용을 포함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보고 신고인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유 내재 배출량의 산정 방법입니다. 고유 내재 배출량은 직접 기업 배출량, 공정에서의 배출량과 그리고 전기 사용에 의한 배출량, 그리고 전구 물질에 의한 내재 배출량의 합을 상품 생산량이는 그 오프 스펙 제품인
오프스펙 제품이 아니라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전구 물질의 내재 배출량이 0인 경우에는 단순 상품, 그리고 0이 아닌 경우에는 복합 상품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고유 내재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과 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을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든 아니면은 보고서든 따로 기입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따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유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총 전환 기간 중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EU 방법에 의해서 직접 사업장 수준의 직접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서 산정 기반 접근법 아니면은 측정 기반 접근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하셔야 하지만 이제 전환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EU와 유사한 적용 범위 및 정확도를 지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KETS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적용받는 기업에서는 이 논 EU 방법으로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EU에서 바이오매스 사용을 한 경우 배출량을 제로로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EU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국내에서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EU의 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24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출량을 제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값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신고인이 24년 7월 31일까지 기본값 등을 통해서 보고가 가능합니다. 이 기본값 사용 기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기본값은 보고 신고인이 사용하는 기간이 24년 7월 31일까지로 추정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4년 7월 31일이 지나도 기본값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추정값의 사용 방법은 복합 상품의 총 내재 배출량이 20% 이하인 경우에 사업장이 추정치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이 아직 제공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지금 캡처본은 EU 가이던스 부속서 C에 나온 예시입니다. 아직 이 값이 제공이 되지 않았으나 제품 톤당 CO2 환산톤이 예를 들어서 품목군 또는 이 CN 코드별로 제시될 예정이며 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이 따로 제시가 될 예정이고 이 값들은 12월 중으로 EU 시밤 홈페이지 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유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에는 일단 9번의 보고서에 대해서 첫 번째 분기인 23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는 23년 데이터를 사용하시고 EU 수출량은 23년 4분기에 EU 영내에 도착한 EU 영내에서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수출량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사 시설군, 예를 들어서 전구물질 관련된 데이터는 가능한 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구물질의 고유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제조사에서 이와 같은 내재 배출량을 가진 상품을 800톤 사용하고 B 제조사에서 이와 같은 내재 배출량을 가진 상품을 200톤을 이용해서 이 C 가공사에서 상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이때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은 이와 같이 직접 내재 배출량이 이 기업에서는 0 CO2 환산톤이었다 하면은 0 더하기 여기 A 제조사의 직접 고유 배출량 곱하기 800톤 그리고 B 제조사의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 곱하기 200톤
하여서 생산된 제품량이 스크랩 양을 제외하고 900톤이다라고 하면 900톤으로 나누어서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도 산정하시면 되고, 이때 이 C가공사에서의 고유 내재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 더하기 간접 배출량을 통해서 1.6355 CO2 환산톤 나누기 상품 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고유 내재 배출량을 소수점 아래 5자리까지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규정과 가이던스에서 일치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돼서는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저희 컴파스 홈페이지 내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가공사에서의 기업 배출량은 전체 고유 내재 배출량 곱하기 생산된 900톤 분의 여기서 배출된 양이 0톤 더하기 50톤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 C가공사에서의 배출량이 3.4%로 계산이 됩니다. 앞서 20%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값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 20% 이하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는 일단 이제 전환 기간 중에는 한번 계산한 값이 20% 이하였으므로 다음 분기나 뭐 차년도 계산을 할 때 추정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기업 배출량은 뭐 24년도, 25년도에 0톤이고, 간접 기업 배출량은 예를 들어서 상품 생산량이 900톤이었을 때 50톤이라고 한다면은 상품 생산량이 1,800톤이 됐다고 하면은 간접 기업 배출량이 100톤 정도다라고 이렇게 추정한 값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의 연관성입니다. 시밤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사용한다면은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용해서 시밤 대상 상품을 생산한다면은 고유 내재 배출량 값을 낮출 수 있고, 확정 기간 중에는 인증서 구매 수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PPA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REC는 인정하지 않고 PPA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시밤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U 레드2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CO2 배출량을 제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원전이 친환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밤에서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시밤에서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게 국가 차원의 전력 배출 계수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어 배출 계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어쨌든 인증서 구매 비용이 낮아지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사용 증대에 따라 탄소 배출 계수가 낮아지면 한국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11월 15일에 인포세션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방 관련해서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컴파스 홈페이지 내에 보시면은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과 법률 번역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이제 버전 2.0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추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는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이 가능하시고 EU 시밤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헬프데스크에서는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통해서 내재 배출량 산정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밤 관련 국제 동향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2022년 시밤 대상 품목을 수출한 금액이 7조 3천억 원 정도로 집계되었고, 그중에 90%가 철강 제품이었습니다. 이 철강 제품과 관련해서
이제 EU에서는 총 EU 내에서 철강 제품의 총 수입량에 대해서 역내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70.7%, 그리고 역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29.3%였습니다. 이 중 29.3% 중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양이 이 역외국 비중의 6%, 즉 그리고 이 전체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1.38% 정도를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EU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U에서는 회원국별로 관할 당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7개국 중에서 2개 국가에서 관할 당국을 미지정한 상황입니다. 아직 독일과 슬로베니아가 지정이 되지 않았고 9월 26일에 이제 코트라 통상협력팀에서 발표하신 거를 보시면은 독일 내에서는 아직 시범에 대해서 모르는 기업이 60% 정도 되고 전혀 대비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중이 31% 정도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폴란드가 시밤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시밤 관련 규제를 도입할 당시에 과반수 투표를 진행을 하였는데 폴란드에서 반대를 하였고 벨기에와 불가리아에서는 기권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EU 규정상 환경 정책은 과반수로, 재정 정책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폴란드의 주장은 시밤이 재정 정책이므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로 결정을 하였으므로 시밤을 무효로 해달라라는 소송을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유사한 제도가 미국에서도 법률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하원 의원에서는 경쟁법을 21년 7월달에, 그리고 상원 의원에서는 청정경쟁법을 22년 6월에 발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법 다 24년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법이 계류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신 동향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청정경쟁법이 도입이 된다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될 것이므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EU 시범과 미국 CCA 그리고 미국 FTNC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외에도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관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일본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기간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시밤 대상 상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회사에서는 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전환 기간에 대해서 시밤 전환 등록부를 통해서 시밤 보고서 또는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나 통지서에는 고유 내재 배출량 산정, 그리고 시밤 보고서 구성 요소, 기지불안 탄소 가격 등에 대해서 기입을 하셔야 되고, 이는 EU로의 수출 그리고 시밤 과징금을 면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